이번에는 if와 else if, 여기서는 elif죠. elif, 그 다음 else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페이지 22, 그 다음 프린트, 이런 거 했었죠. 청년입니다. 그 다음 미성년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건에 따라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 age가 20보다 많다 라고 하면은 성년입니다. age가 20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미성년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나이 값에 따라서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코드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자, 있습니다. 이거를 수능 문제라고 해볼게요.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보니까 정답이 1번, 2번 중에서 몇 번이죠? 몇 번이죠? 자, 나이 값에 따라서 올바른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1번이 정답이죠? 지금 이 문제는 이지선다입니다. 얘 아니면 얘가 정답이에요. 그쵸? 근데 운 좋게도 이렇게 1번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수능 문제라 했었죠. 자, 수능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컴퓨터에서는 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자, 나이 값에 따라서 올바른 문장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이제 if는 첫 번째 거 봅니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자, 보니까 if age는 20 이상이다. 일대 성년입니다. 요게 나온대요. 그러면 정답이 1번이죠. 자, 조건식을 봤더니 이게 참이에요. 참이면 요거 실행하고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거 1번이 정답이네 하면서 넘어가야겠죠. 그쵸?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1번 조건식 봤는데 참이에요. 그러면 이쪽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2번 보기까지 꾸역꾸역 보고 있어요. 자, 2번 조건도 보니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근데 이미 1번이 정답이 나온 상황에서 이걸 굳이 볼 필요가 있나요? 이지선다인데?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볼 시간이 어딨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만 하면은 무조건 프로그램은 다 실행합니다.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이거예요, 이거. 조건식에 따라서 이게 실행될지 안 될지 정하는 거고 요점은 뭐냐면 이 조건식까지는 무조건 다 본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 실행할 때 변수값 선언하고요. 그 다음 if만 봐요. 조건식 봤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참이면 이쪽을 실행하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얘도 봅니다. 그래야지 이쪽을 실행할지 말지 결정을 할 테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건식을 끝까지 다 보게 됩니다. 설령 이게 길더라고요. 다 봐요, 이걸.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참이다 하면은 실행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거짓이다 라고 하면은 실행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elif입니다. 앞에다 이 el을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if를 썼을 때와
elif를 썼을 때의 차이점은 뭐냐? 자, elif를 쓰면은 이제 파이썬도 아는 거예요. 위에가 참이네? 그러면 밑에는 볼 것도 없겠다 하면서 참이면 아래쪽을 다 스킵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이지선다라 했죠? 그쵸? 우리가 그냥 if 말고 elif를 붙이게 되면은 이게 각각의 독립적인 if문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if와 elif로 이렇게 이어주면은 파이썬이 뭐다?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봤을 땐 여러분 얘랑 뭔가 연관이 있죠? 그쵸? 얘가 아니면 얘가 출력이 되길 원하니까요. 그쵸? 근데 파이썬은 이 if문 따로, 이 if문 따로 이렇게 해서 각각 독립적인 if문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짜고 싶다면 단순히 if문만 쓰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어지는 조건식이다 라고 했을 땐 elif까지 써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는 첫 번째 조건식이 참일 땐 이제 여기가 실행되고 그 다음 elif로 이어져 있다면 여기 조건식도 안 봅니다. 그냥 여기가 참이 나온 순간 바로 스킵해버려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elif를 쓸 때는 위에 if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건 없습니다. elif로 시작해서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시작은 if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요. if문으로 시작해서 elif로 계속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두가 같은 좀 연관된 조건식이라고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 elif를 끊어버린다. 그러면 파이썬은 또 여기가 똑같은 녀석인 거고 여기가 똑같은 녀석인 거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어주고 싶을 땐 뭐다? elif를 해서 계속 이어주시면 된다. elif는 여러 개를 써도 됩니다. 10개 써도 돼요. 100개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잘 보세요. 나이를 5로 바꿨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맞는 말인가요? 틀리죠? 자, 첫 번째가 틀렸을 때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식을 봤는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맞는 말이죠? 자, 첫 번째는 실행 안 되고 이제 이쪽 게 실행이 됩니다. 그쵸? 네. 잘 보세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문제 있고 보기가 보통 수능 문제에서 1번, 2번, 3, 4, 5 이게 수능 문제라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통 오지선다죠. 그쵸? 수능 문제 똑같습니다. 아무리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사람이라도 1번 체크하고 2번 체크하고 3번 체크하고 다 해보죠. 정답이 4번이라고 해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딱 문제 이거 정답은 4번이야 라고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일일이 다 읽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두 번째 거 체크해봐야 되고 만약에 elif문이 또 있다면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렇게 위에가 틀린 말일수록 다음 거를 유심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보니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럼 정답은 1번, 2번 중에서 2번이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문제를 읽고 1번 체크했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2번 봤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3번 봤는데 얘도 아니고 4번 봤는데 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1, 2, 3, 4번이 정답이 아니면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5번이 정답이죠. 이게 막 국어같이 지문이 길다고 했을 때 이것까지 굳이 읽을 필요가 있나요? 5번 지문은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1, 2, 3, 4번 아니면 얘가 정답인데 안 그런가요? 자,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정답이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럼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볼 것도 없이 2번이겠죠. 조건 볼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개선시키면 이렇게 else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참이면 조건도 안 보고 자, else는 이렇게 쓰는데요. 조건이 붙나요? 안 붙죠? 위에 아니면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정답으로 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if로 이어서 요렇게 했었죠. 그쵸? 자, 이때는 1번과 2번 둘 중 뭐가 정답이죠? 2번이죠. 이렇게 하면요. 1번이죠. 이렇게 하면요. 없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if문 또는 elif문을 썼을 때 아무리 elif문을 많이 쓰더라도 정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elif문을 아무리 많이 이렇게 이어놔도 elif만 썼을 땐 조건을 보기 때문에 조건이 무조건 참이어야지 이쪽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얘도 조건이 틀리고 얘도 조건이 틀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이 이때 나는 좀 빈틈없는 수비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때 else를 쓰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조건식을 좀 잘 써주셔야겠죠. 자, elif하고 그 다음 else 라고 해서 이제 뭐 성년 아니 미성년 아니면 또 성년이겠죠. 20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빈틈없는 수비가 가능합니다. 얘도 조건이 틀리고 얘도 조건이 틀렸을 때 그냥 따지지도 않고 얘로 정답 처리하겠다. 그래서 if문의 풀 구조는 if, elif, else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else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if문 뒤에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if문 조건입니다. 조건. if문을 작성한 조건. 자, 무조건 if문을 쓸 때는 if문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if문 뒤에는 elif문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else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if문 뒤에는 elif문, else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요. else문부터 시작할 수 없고 elif문부터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시작은 뭐다? else로 해야 된다.
if로 해야 된다. 죄송해요. else로 해야 된다. 네, if로 해야 된다. 시작은 무조건 if예요. if문 뒤에 elif가 오던 else가 오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만약에 계속 이어서 쓰고 싶으면 또 다른 if문이 아니라 elif문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여기 if문 따로 보는 거고 여기 if문 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if문의 풀 구조는 if, elif, else 이렇게 되고 이 형태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